안녕하십니까. 저는 JROTC에서 발표를 맡게 된 성석훈입니다. 다들 JROTC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네요. 저희 JROTC는 주니어 리저브 오피서 트레이닝 코어의 줄임말로 학군 장교 후보생 예비 과정을 뜻합니다. JROTC에 가입한다고 해서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에서 JROTC는 일종의 지원제 교련 과정 혹은 군사훈련 동아리 활동과 비슷합니다. 단지 JROTC에 입대해서 수료할 때는 약간의 특혜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영광고 대표 동아리 JROTC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에 다녀온 병영체험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병영체험은 각 공부대장의 주관으로 군대에서 생활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병영체험을 다녀오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군대의 모든 것을 경험하지도 않았지만 1박 2일 만에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이런 곳에서 21개월을 살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학교에 전역하신 선생님들이 존경스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동아리는 여러가지 행사에 참여합니다. 3.1절 행사, 8.15 광복 행사, 대한광복단 행사 등 많은 행사에 참여합니다. 제가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면서 느낀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강복을 위해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행사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꿈을 한 번 더 확실하게 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학교에는 수능 출정식이라는 행사가 있는데요. 이 행사에서 저희 JROTC는 선배님들의 수능 대박을 위하여 예도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JROTC 동아리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수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군인, 경찰, 소방관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번째, 강인한 체력, 끊임없는 노력,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마음. 세 번째,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 군인, 경찰, 사관학교, 경찰대 등이 꿈이신 학생들이라면 저희 동아리에 가입해주세요. 이상으로 JROTC 동아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복을 입은 모습만 보는 거로 모습만 봐도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행사 때마다 우리 학교 마스코트처럼 매번 학교의 맨 앞에서 열심히 행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도 1년 동안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녹색환경 2학년 명은성 학생이 동아리 소개 및 홍보 내용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환경 동아리에서 발표를 맡게 된 명은성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우리 동아리에서 하고 있는 토양으로부터 자원 미생물 분리동정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자, 일단 토양 미생물에 대한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토양에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과 토양의 생육, 재배되고 있는 식물은 독립된 개개의 군락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토양 미생물 중 유용한 대사활성을 가지고 있는 미생물은 농작물의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이러한 특징을 보고 학교 과학실에서 이에 관한 실험을 했는데 우리 학교에서 흙을 수집하여 그 흙에 들어있는 미생물을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미생물 분리동정 프로세스인데요. 다양한 미생물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배양 환경을 만들어 미생물을 환경으로부터 분리하여 배양하는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대부분의 연구를 위해서는 순수 물리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실험한 순서를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는 접종이라고 하는 이노큘레이션입니다. 미생물들이 증식할 수 있는 배지에 심고 영양분이 소량 포함된 채소 배지에서만 다양한 미생물이 배양됩니다. 자, 두 번째 배양인데요. 배양은 이제 학교에 있는 세균 배양기로 미생물 개체를 성장 및 번식하게 합니다.
세 번째, 분리,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고 여러 종류의 균이 들어있는 시료에서 원하는 균 중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다른 배지에서 키워내 순수하게 한 가지 종만을 배양합니다. 네 번째, 검사, 인스펙션이라고 하고 위의 접종과 배양, 분리 과정에서 얻은 콜로니를 현미경, 염색, 벽 등으로 미생물 특성을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정인데요. 동정은 대상 미생물의 종을 판별하여 어떠한 특성이 있고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저희 동아리는 우리 학교 흙에서 유형 미생물을 발견하였고 이 미생물은 유해 미생물들의 배양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행 미생물들이 발생시키는 특정 물질을 이용해 항균 제품에 응용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녹색 환경에서 이렇게 다양한 실험들을 한 내용을 잘 들어보았고요. 다시 한번 녹색 환경의 명은성 학생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과학신문반 동아리에서 1학년 김성년 학생이 연간 활동 보고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과학신문 동아리 과학신문 동아리를 소개할 1학년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동아리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과학 주제의 기사를 하나 선정해서 스크랩을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사를 분석한다는 거죠. 이제 신문 기사를 분석함으로써 이제 기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 스크랩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신문 기사 제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이 쓰고 싶은 과학 주제를 하나 정해서 이에 따른 충분한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신문 기사를 제작합니다. 자, 그 다음은 저희 동아리의 장점에 대해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직접 신문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과학에 관심이 많고 글쓰기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글을 써보고 싶다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를 쓰고 분석하면서 과학적 지식과 글쓰기 능력 같은 것들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제 추가로 이제 기사를 세특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저희 동아리 결과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보여줄 것은 이제 기사에 대한 잠깐 미리 보기식으로 보여준 건데 그냥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스트에 QR코드가 있을 텐데 이제 그 QR코드를 찍어가지고 휴대폰으로 보다 편하게 기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내용인데 꼭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제 제 발표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과학신문반의 김성현 학생이 지금 말한 대로 저기 뒤에 보시면 포스터들이 쫙 있죠. 저희 학교 창체 동아리 34개 포스터가 다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QR코드 접속하셔가지고 신문을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내용을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네 번째 과학탐구반인데요. 이 동아리의 최한빈 학생은 한국말로 발표를 할 거고요. 김민균 학생은 영어로 발표를 한답니다. 자, 내용은 연관 활동 보고이고요.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탐구반 발표를 맡게 된 최한빈입니다. 먼저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창조하는 과학이라고 써 놓았을 텐데요. 이제
당장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만 봐도 이 과학이 적용된 기술로서 이 세상을 바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과학탐구반. 저희가 하는 일은요, 이제 과학을 이제 세상에 널리 알린 이제 과학계의 거장인 칼 세이건이 집필한 코스모스를 읽고 발표하는 활동을 하는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코스모스라는 책을 읽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책을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 자료를 제작을 하고요. 세 번째, 이제 발표하기를 하고, 네 번째, 발표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제 여기 띄워놓은 사진은 저희가 활동을 했던 PPT 사진인데요. 특히 왼쪽에 보이시는 특수 상대선 일원에 있는 이제 오리온 프로젝트라는 거가 빠졌긴 했지만은 들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우주선 뒤쪽에 핵을 달아서 날려보자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매우 흥미롭죠? 자, 다음은 이제 발표하는 사진인데요. 이제 발표하는 사진을 보시면 모두가 해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과학탐구반은 과학에 의한, 과학을 위한 열정적인 발표를 하는 그런 동아리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저희의 지향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저희의 지향점으로는 이제 발표를 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책을 읽음으로써 지식을 또 얻고, 그다음에 발표 자료를 만들고, 발표를 함으로써 지식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발표를 하고 난 후 피드백 나누기를 통한 이제 취약점을 보완함으로써 지식의 풍요로움과 이제 과학에 대한 흥미를 더욱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발표하고 책만 읽는 동아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추가적인 활동을 했었는데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은 이제 저희가 했었던 티셔츠 제작이고요. 왼쪽은 이제 포스터도 같이 만들면서 이제 단합력이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맡은 지한빈이었습니다. Good morning. My name is Kim Min-gyun and I'm a presenter of Science Explorer Club. Science has a power to change the world and we are a club to explore science. And these are what we exactly do. First is reading books. What we read is a book called Cosmos, right here, written by Carl Sagan. And second is making presentation PPTs based on books contents. And third is to do presentation. Lastly, fourth is to share each other's opinion. We ask some questions about the presentation and answer to the questions. And these are PPTs our club members made. And these are pictures our club members is presenting. Our goal is to cause interest about the science by sharing each other's opinion. And we also did some additional activities like this. This one is a t-shirt logo our club members made, and these are club poster. Thank you for listening.
자, 우리 과학탐구반에는 정말 글로벌하게 영어도 잘하고 또 이렇게 아주 심도 깊은 책들 또 프레젠테이션까지 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됐는데요. 자, 다음은 화학공학자 동아리에서 2학년 서태웅, 이승현 학생이 동아리 실험 내용을 보고하는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리 화학공학자의 발표를 맡은 이승현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읽은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이로부터 얻은 실험 주제의 선정 동기를 말하고 그 실험 과정을 요약하고 이로부터 얻은 결과 및 고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읽은 책입니다. 저희가 읽은 책은 바디 우리 몸 안내서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우리 몸을 이루는 다양한 세포 및 기관뿐만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을 역사와 함께 알려주는 책입니다. 저희는 책의 내용 중에서도 이제 비타민 C의 권장량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에 좀 주목을 했는데요. 책에서는 비타민 C의 하루 섭취 권장량이 100mg 내외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중에 팔고 있는 비타민 C 일정당 몰농도를 구해서 권장량과 비교를 해보는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식은 이제 저희 실험의 핵심인 중화 적정식인데요. 이제 앞에 A와 B는 산과 염기가 이제 H+와 OH-를 몇 개를 내보내는지를 나타내고, 이제 M은 이제 몰 농도를 나타내고 V는 부피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저희 실험 과정을 좀 요약한 건데요. 제일 처음에 옥살산 용액을 만들고 거기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수나나트륨 용액을 만들어서 이제 옥살산 용액을 이용해 중화 적정을 통해서 이제 수산화나트륨 용액의 정확한 농도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가지고 이제 비타민 C를 중화 적정을 통해서 또 정확한 농도를 구합니다. 이거는 실험 결과인데요. 1차 시에 비타민 C 40ml의 몰농도가 0.028 몰농도가 나왔고, 2차 시에는 똑같이 40ml에 0.014 몰농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몰농도 두 개의 평균을 구해서 0.021이라는 몰농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의해서 이제 몰농도에다 이제 부피를 곱하면은 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몰에다가 0.021 몰농도 곱하기 0.04 리터를 곱하면 몰이 나오는데, 이 몰에다가 M, 즉 화학식량 176을 곱하면 0.148 g이 나옵니다. 이 0.148 g은 0 밀리그램 단위로 환산하면은 148 밀리그램으로 그 하루 섭취량인 100mg보다 현저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하루 그 시중 제품이 비타민 C 하루 섭취량인 100mg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서 추후에 조사해 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내용 다 알아듣습니까? 저는 문과라서 뭐 들어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너무 수준이 높은 실험들을 지금 우리 화학공학자 동아리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우리 학교에 정규 동아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정규 동아리, 우리가 말하는 자율 동아리도 있거든요. 그 자율 동아리를 대표해서 사제 동행 박병태 2학년 박병태 학생이 연간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제동행 팀의 발표를 맡은 2학년 박병태입니다. 박수는 멈춰주시고요. 먼저 사제동행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사제동행은 저희 수장이시자 스승님이신 김성호 선생님과 이렇게 귀여운 제자 4명이 함께 과학 관련 활동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혹시 사제동행에 참가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럼 다행히도 여러분은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성호 선생님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야 돼요. 저희가 한 활동을 한번 볼까요? 저희는 첫 번째로 이 영주 국민체육센터에서 한 영주 창의융합축전에 참가했습니다. 저희는 커피가루의 입자에 따른 맛의 차이라는 주제로 이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희와 함께 했던 후배님들이 보이네요. 두 번째 활동은 상주에 있는 낙동강 생물자원관에서 했던 실험인데요. 박사님과 함께 실험을 해서 약간 더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이 모두의 꿈의 학교인 서울대학교에서 이 서울대 형 누나들과 함께한 진로 멘토링인데요. 이 서울대 형 누나들은 하나같이 이쁘고 잘생겼어요. 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같았어요. 후에 저희는 교수님과 이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위성을 보면서 한국의 한반도에 저렇게 위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PPT 왜 이래? 네 번째 활동인데요. 이 김천 학생 문화예술센터에 간 것인데 이 활동은 3명밖에 못해요. 그래서 제가 밥 먹으러 간 사이에 저희 팀원들이 신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데 이 종이컵 비행기를 만들고 인공위성이랑 계산 대결을 했다네요. 다섯 번째 활동인데요. 이 예천천문우주센터에 가서 이 각종 우주 관련 체험을 하고 온 것입니다. 저희는 가변중력 체험을 했는데요. 혹시 가변중력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문과가 있다면 손 한번 들어도 괜찮은 게 몰라도 괜찮아요. 알고 싶으시면 구글에 한번 검색해서 알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저희 가변중력 체험을 하면서 저희 팀원 중 한 명이 김용균 씨가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이렇게 찍으셨는데 이걸 찍고 나서 이 다음 체험이 있을 때까지 이렇게 놀이터에 있는 미끄럼틀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후에 저희는 이 천문 우주 페스티벌에 참가해서 공연을 본 다음에 저희는 이렇게 토성을 관측하고 왔습니다. 근데 기대했던 것과 달리 굉장히 작았는데요. 그렇지만 토성의 고리는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여섯 번째 활동은 아직도 완성을 못한 이 4일 RC카 제작인데요. 아직 다 만들지 않았지만 분명 자율주행으로 움직입니다. 일곱 번째 활동은 이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에 가서 진로 멘토링 활동을 했는데요. 이 놀라운 거는 저희가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김성호 선생님이 등산을 하고 오신 것입니다. 왕복 운전 10시간을 하셨는데도 등산을 할 힘이 계시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덟 번째 활동은 얼마 전에 있던 경북 창의 과학 한마당에서 이 부부젤라 만들기 부스 운영을 한 것인데요. 저희는 김성호 선생님이 400개를 주문하셔서 하루 종일 부부젤라만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두 번째 날인 토요일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오셔서 도와주셨는데요. 이민환 선생님도 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부스 운영 체험에서 이 부부젤라를 만드는데요. 200개나 만들어야 되니까 좀 많이 좀 와서 만들어주세요. 저희는 이거 말고도 학교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독서 활동도 하고 우드 등도 아직 만들지 않았지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안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자, 박병태 군의 우리 사제동행 연관 활동 보고 잘 들었고요. 자, 스승과 제자 사이가 저렇게 돈독한 걸 보니까 참 부럽습니다. 그죠? 자, 우리 7번째 제가 식물 탐구반 동아리 소개하기 전에 처음에 남자 고등학교에 이런 동아리도 있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세심한 아이들이 이런 동아리에 들어와서 어떤 또 활동을 할까 참 궁금했었는데 2학년 최민호 학생이 동아리 소개 및 활동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식물탐구반 동아리를 소개하게 된 2학년 4반 최민호라고 하고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저희 식물반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약 1년간의 과정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부터 보시자면 총 4가지 정도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식물 이름 조사 활동, 두 번째로는 금연의 날 활동, 세 번째로는 관찰 및 전시 활동, 마지막 네 번째로 식물 발표 등등 총 4가지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시는 대로 식물 이름 조사 활동이었는데요. 우리 학교 주변에는 어떤 생물이 서식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지를 식물이 가장 잘 필 시기인 여름에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걸로 했고요. 주로 야외 활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운동장, 본관, 또 학교 옆 화단 등등을 주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년의 날 활동입니다. 금년의 달을 맞이해서 보건실과 함께 개최를 했고요. 여기 보이시는 대로 양파, 장미여부, 숙주나물, 고구마 등등 해서 담배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식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건 중앙현관에서 전시를 진행도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찰 및 전시 활동입니다. 평소에 동아리 부원들이 자신이 한 번쯤 길러보고 싶었거나 아니면 한 번쯤 관찰을 해보고 싶었던 식물들을 하나씩 구매를 하고 각자 관찰 및 관리를 하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이건 한 약 2달 정도 진행을 했고 이건 또 중앙현관에서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식물 발표인데요. 동아리 부원들이 평소에 자신이 호기심 있게 보았거나 아니면 궁금했던 식물들을 하나하나 조사를 하고 그 특징들과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은 다음 PPT로 제작을 하여 서로 공유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중저음의 목소리, 멋진 목소리로 우리 식물 탐구반 동아리 소개 발표해 주신 최민호 학생에 감사드립니다. 자, 8번째는 우리 영어 원서를 가지고 북트레일러를 제작하는 동아리 북트레일러 제작소 2학년 안지우 학생이 동아리 소개 및 작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어원서 북트레일러 만들기 동아리 회장 안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목차 먼저 보실게요. 일단 첫 번째로 북트레일러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북트레일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사진을 통해서 저희 동아리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 설명해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저희 동아리 부원 3명이 각각 북트레일러 1개씩 만들었으니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키피디아에서는 북트레일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영화의 예고편처럼 책의 예고편이라고 보면 되겠죠. 두 번째로 저희는 이 A Long Walk to Water라는 책을 이제 보면서 활동지를 작성하고 북트레일러 전문 서적을 통해서 이제 북트레일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북트레일러 보실 건데 일단 이 A Long Walk to Water라는 책에서는 2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미아라는 소녀와 살바라는 소녀들이 등장하는데 이 2명의 주인공이 남수단 내전에서 겪은 전쟁의 비극을 이제 잘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북트레일러 바로 보시겠습니다.
번째는 2학년 안지우 학생의 북트레일러입니다. 다음으로 2학년 라정환 학생의 북트레일러 보시겠습니다. 다음 북트레일러는 조금 특별한데요. 이 학생은 무려 영어 원서 북트레일러 만들기 동아리인 만큼 북트레일러를 영어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1학년 윤왕선 학생의 북트레일러입니다. 네, 각자 학생들의 개성이 돋보이는 너무 훌륭한 북트레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뒤편에 보시면은 포스터 있는데 저희가 봤던 이 북트레이를 QR코드로 다시 볼 수 있게 놨으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북트레일러 지금 3편을 감상을 하셨는데 북트레일러 좀 익숙한 단어입니까? 아닙니까? 뭐 영화를 이제 홍보할 때 예고편으로 뭐 1분짜리 이렇게 많이 동영상 찍듯이 책을 이렇게 홍보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아까 윤원성 학생이 만든 작품 속에 보면 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DUCK 무슨 뜻입니까? 1학년. 어허, 동사로 무슨 뜻입니까? 오리 모르는 사람이 어딨노? Sorry? 오리 날다 아니고 숨다.
숨다 또는 수구리다 이렇게 총이 날라올 때 확 피하는 거 있죠. 이런 걸 덕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북 트레일러 저기 뒤에 전시되어 있는 포스터에 QR 코드로 보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감상을 다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9번째로 영어로 보는 세상. 계속 영어로 진행을 하게 되네요. 자, 영어로 보는 세상 1학년 전성건 학생이 미안합니다. 퀴즈가 시작이 돼서 동아리 이름을 말은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들은 걸로 해주시고 1학년 전성건 학생의 퀴즈로 시작하는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원래는 퀴즈로 시작될 거였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다시 한번 맞추실 분 혹시 있으실까요? 저쪽에 내셔널 패딩 입으신다. 네, 맞습니다. 저는 영어로 보는 세상 동아리 발표를 맡은 1학년 전성건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한 활동은 이제 담다 영광을 보면서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채운다면은 어떤 것을 채울까라는 내용으로 토의를 했었는데 그 결과로 이제 첫 번째로 선생님들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선생님들에 대한 소개를 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학교에 있는 교내의 다른 공간들을 소개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 동아리를 포함한 이제 몇몇 다양한 동아리를 이제 소개하는 것으로 이제 활동을 구상하였고요. 두 번째 활동은 이제 1, 2학년 하지 않았는데 3학년 선배들은 하신 이제 영어 기사문 분석을 하였는데, 이거 활동은 이제 선생님께서 직접 기사문을 정해주신 게 아니라 직접 3학년 선배들이 찾아보면서 기사문을 읽고 기사문을 분석 요약하면서 이제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직접 활동한 그 사진이고요. 세 번째 활동은 이제 영화 감상 위플래시를 시청하면서 영화 이제 감상문을 적고 그 안에 있었던 이제 숨겨진 의도를 이제 적어가는 활동이었는데, 이건 이제 영화를 시청하는 사진이었고, 이건 이제 1학년 장진원 학생이 직접 감상문을 적은 이제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직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 이 발표가 끝난 후에 다음 주부터 진행될 예정인 이제 자유주제로 영어 PPT를 만들어서 이제 발표하는 것이 이제 저희 다음 활동이고요. 이제 자유주제로 발표하는 만큼 다양한 이제 주제가 나올 것 같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어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동아리 이름을 먼저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퀴즈 때문에 제가 먼저 얘기를 해서, 자, 다음 10번째 우리 화학 맛집 동아리에서 1학년 박현우 학생이 연관 활동 보고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학 맛집 발표를 담당하게 된 박현우입니다. 네, 일단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것은 저희가 진행한 실험인데요. 네, 분광강도기를 이용한 버려진 껍질 속 항산화 능력 측정 및 비교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분광강도기와 DPPH 용액들을 알고 계신가요? 모릅니까? 그럴 줄 알고 제가 딱 준비해왔습니다. 뭐냐 이게 분광강도기의 구조입니다. 바로 자, 물질에 이렇게 빛을 쬐어주게 되면 물질은 빛을 흡수하게 되죠. 이렇게 실험에서 저희는 이러한 물질을 시료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시료에 빛을 쬐어주게 되면 시료는 빛을 흡수하게 되고, 분광강도기는 시료가 빛을 얼마나 흡수했는지를 빛이 물질을 투과하는 정도인 투광도와 그리고 또 물질이 빛을 흡수하는 정도인 흑광도의 형태로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네, 그리고 흑광도는 이제 물질의 농도에 비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흑광도를 알게 되면 뭘 알 수 있을까요? 농도를 알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요?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DPPH 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DPPH 용액은 이제 항산화 물질과 만나면 색깔이 변하는 용액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DPPH 용액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DPPH 용액이 각 시료와 반응하기 전과 후에 흑광도를 측정해 가지고 측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각 물질의 소거능을 계산해 가지고 각 물질의 항산화 능력을 측정 및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제 실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일 껍질을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과일 껍질에 비타민을 추출해 주기 위해서 에탄올을 사용해서 비타민을 추출해 주고요. 세 번째로 DPPH 용액과 에탄올을 혼합하여 가지고 대조군을 생성해 주고, 두 번째로 DPPH 용액과 비타민, 아까 과일에서 비타민 추출한 용액이 있죠. 그걸 혼합해 가지고 비교군을 생성해 줍니다. 네, 그리고 이 혼합 용액이 반응할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30분 기다려 주고요. 그리고 이제 각 혼합 용액의 흑광도를 측정하면 실험이 끝이 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결과를 보신 차례인데요. 결과 궁금하신가요? 네. 궁금하죠? 네, 그럼 이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험 결과인데요. 보시면 이제 506.7 나노미터의 파장에서 흑광도가 제일 높은 게 뭐죠? 에탄올이고, 다음은 오이, 오렌지, 감자, 레몬, 라임 순으로 이렇게 흑광도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흑광도가 높으면 항산화 능력이 낮은 거기 때문에 흑광도가 낮은 순으로 이제 항산화 능력이 높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라임이 이제 일단 항산화 능력이 제일 높고요. 레몬이 그 다음으로 항산화 능력이 높고, 감자, 오렌지, 오이, 에탄올 순으로 항산화 능력이 높다고 저희는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학 맛집의 발표를 담당하게 된 박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고등학교에는 너무 수준이 높은 그런 활동을 하는 동아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화학 맛집에서 어떤 실험을 했는지 잘 들었죠, 여러분? 자, 보건반인데요. 이어서 동아리 보건반에서 정성윤 2학년 학생이 연관 활동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학계열 보건반에서 발표를 맡게 된 2학년 4반 16번 정성윤이라고 합니다. 저희 보건반은 의학계열, 생명계열, 환경계열 등등의 진로나 기호가 있는 학생들이 함께 뭉쳐서 동아리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어떻게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지, 자신의 몸이 어떻게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그런 것을 알아가는 것으로 활동을 합니다. 만약에 숨을 쉬고 있으면서 기절한 듯한 모습의 사람이 저기 보여요. 그 사람이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살아있겠지? 또는 저 사람이 술에 취했구나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체인 스톡스 리스파이레이션이라는 임상 사망 직전에 호흡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다소 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의 의식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CPCR,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심폐소생술을 이제 영어 약자로 표현한 건데요. 그런 것을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인 스톡스 호흡에 대한 탐구와 함께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하임리히법과 CPCR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의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을 확인해가는 그런 바이탈 사인을 확인도 하였습니다. 저기 4번을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고3 이제 갓 수능을 치신 선배님들을 위해서 피부 건강 보습을 위한 크림, 로션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처가 났을 때 상처 보호를 어떻게 하는지, 즉 드레싱이라는 것을 연습을 해보았고요. 백혈구와 림프구가 그 상처에 대한 면역 반응을 할 때 필요한 소통 수단인 사이토카인, 이 사이토카인을 탐구를 해봤고, 이 사이토카인이 저희 몸에서 막 폭풍처럼 막 활동을 할 때, 즉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올해 저희가 한 활동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내년의 동아리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보건반에서도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네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정치법률반 동아리 2학년 우이나 학생이 동아리 소개 및 활동 보고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법률 동아리를 대표로 발표를 맡게 된 2학년 우인화입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그 전에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혹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 저희는 이번 그 사건에 대하여서 탐구를 해보았는데요. 특별히 저희 정치법률이라는 이름에 맞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각국의 반응과 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어떠한 사고를 가지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네. 각국의 반응부터 한번 알아보시죠. 저희는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또 모호하다고 할 수 있는 국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국가뿐만이 아니라 저기 노란 색깔 별이 달린 거는 EU인데요. 즉 유럽 연합이라는 국제 기구까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미국부터 살펴보면 미국은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데요.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또 IAEA라는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그 과학적으로 오염수가 인체에 아주 미미한 반응을 보인다라는 점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를 찬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EU, 즉 유럽 연합은 마찬가지로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국제 원자력 기구의 그런 안전하다는 자료뿐만 아니라 수입 규제가 있었는데 그걸 철폐함으로써 찬성한다, 지지한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염수를 방류하는 그 본국인 만큼 그 당연히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또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바탕으로 하여서 찬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하는 국가로는 중국과 북한이 있는데, 중국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매우 강력한 카드를 꺼냈는데요. 일본 수입품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절차인지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결과 67%라는 수입 감소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호한 국가는 한국인데, 한국은 공식적으로 찬성한다던가 아니면 반대한다 등의 이런 반응을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는데, 정부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을 보아도 용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국민들은 80% 정도가 반대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통계 자료는 저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들어있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에 대해 들어봤나요? 어느 정도 안다 33%, 조금 안다 38%, 모른다 28%.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뉴스를 접한 적이 있나요? 있다 97.6, 없다 2.4. 후쿠시마 오염수가 인체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아나요? 예를 들면 암이나 생식기능 저하. 안다가 78%였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듣고 관심이 생겨 찾아본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있다가 56%, 없다가 43%,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에 대해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긍정적이다가 매우 적게 9.5%, 부정적이다가 90%라는 결과를 보였는데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이런 외교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마지막 자료를 주목하였을 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부정적인 학생들이 90%나 있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을 어느 정도 대표해서 반영하는 자료라고 저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아까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반대가 80%였는데 이와도 어느 정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우이나 학생까지 오늘 동아리 발표회는 순서가 끝이 났는데요. 자,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준비하고 수고한 12개 동아리 발표자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광고등학교 동아리 발표회는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곧이어 진행되는 경제수학 과학 캠프, 그리고 오후에 부스 체험, 저녁에 비호제까지 자, 열심히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있습니다. 네.